예, 지난 토요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봉우 권태훈 선생 탄신 120주년 기념 행사를 떠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잃어버리는 우리 민족 정신, 그것에 대한 우려를 나누고 몇몇 분은 또 발표회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민족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몇몇 발표를 한 분들 중에서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 여러 주제들 중에서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려, 이런 것을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그런 사례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설명할 때 이것을 상당히 어떤 어느 나라건 이제 민족 그 자체를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야말로 그냥 한 가지 성분으로, 영어로 치면 호모지니어스, 아주 그냥 단순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복합적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도 뭐 이런 유대인 저런 유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도 여러 면모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그런 성분이 있는데, 이것을 지나치게 이게 북방민족적 이런 쪽으로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것을 봐야지 곧 민족 정신으로 상당히 왜곡되고 있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몽고와의 어떤 앞으로 통합을 추구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몽고와 대한민국이 통합해서 나라를 세운다, 이런 거는 글쎄 대외적으로 하면 상당히 위험한 얘기죠. 이미 몽고는 중국에서 이제 상당 부분을 내몽고 자치구로 가지고 있고, 자기네 이제 그야말로 자기네 한때는 중국을 지배하기도 했던 민족이고, 그러니까 중국의 민족이라고는 중국에서는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또 이상하게 몽고가 한국하고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얘기, 같은 민족 아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팽배해지고 하고, 그런 이제 좀 왜곡된 주장을 하는 많은 또 이제 평소에 민족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분들이 자꾸 이제 현혹될까 싶어서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기회에 사실 이게 오늘 또 지인의 어떤 힌트도 있어가지고 이 역사 섹션을 좀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영성적으로 동양의 어떤 철학과 고유 종교 철학, 서양의 종교 철학, 이걸 전부 아울러서 이제 강의하는 분들이 유튜브에는 이미 아주 상당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노숙한 분이나 젊은 분이나 다 계십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영성 문제에 대해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어떻게 혼합해서 이제 종합 진리를 찾는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우리가 걱정을 하거나 부담을 가질 생각은 그럴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당히 어떤 동서양의 철학에는 상당히 깊은 통찰을 가진 그러한 분들도 우리의 민족관 역사관에서는 상당히 어찌 보면 단순한 그런 사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아니라 20세기 초 우리 민족이 이 국권을 잃었을 때 즈음 형성된 우리 이 민족관,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의 양반 지배 체제가 끝나고 일제시대가 돼서 새로 우리 민족을 스스로관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세워진 민족관 중에서
아주 일부 부분을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민족을 이제 북방 민족과 일치화시키는 그런 견해인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 을사보호 조약이 체결되고 이제 민족의 국권을 잃고 이랬을 때 우리 한국의 그러니까 우국지사들이 그러니까 그 민족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안에서는 반도에서는 일본의 탄압이 심하니까 이렇게 만주로 가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대종교와 그런 독립운동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종교 역사에도 나오듯이 뭐 금나라와 뭐 요나라 뭐 이런 쪽을 민족 역사에 넣자 이런 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고려 조선 때는 여진족 합병건 말씀드린 거고, 고려 때도 많이 위에 금나라 그 여진족 이제 이쪽하고의 이제 그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화했기 때문에 물론 한국민 중에도 그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민족적으로 조선은 국권을 잃고 일본에 잃었을 때 중국 대륙의 만주족도 같은 시기에 청나라가 망하고 이 만주국이 생겼죠, 이제. 그리고 자기 나라들이 전부 이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게 쇠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주 지역의 어떤 민족들도 자기네 나라를 거의 비슷하게 잃었던 거죠. 한국 국민들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민족혼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민족을 이제 통합하자, 살리자 그런 생각으로 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이 민족 역사, 민족에 대한 그 정의, 여기에 자기네 민족도 이제 포함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러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건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민족 운동은 참 이상하게 그러니까 고려, 조선, 신라 이전에 있었던 그런 그때까지 우리 민족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역사, 그 역사를 가진 그 만주족의 민족혼이 상당히 침투해서 이렇게 지금도 그냥 만주, 몽고 쪽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민족 의식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쪽은 이제 한자를 쓰지 않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동안 한자를 쓰면서 이렇게 쓰던 민족이었지만은 쓰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혼이 우리 전체 대한민국에서 이제 계속 힘을 발휘하려면은 기존의 전통이 좀 없어져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대한민국의 어떤 2000년 전통 문화가 사라져야 그러니까 만주 몽고의 민족혼이 한국에 더 자리 잡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민족 정신이 잃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이제 근대 서양 세력의 미국과 유럽의 서양 세력의 어떤 침투이기도 하지만은 그들과도 같이 또 결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이런 한국의 뿌리가 적은 이 한반도의 뿌리가 적은 이제 만주 몽고족의 민족혼이 이렇게 이 한국에 더 뿌리 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 역사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사실을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실을 발견해내고 발굴해내고 그것을 사실 입증하는 것은 진짜 전문 역사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저는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기존에 강단 역사라기보다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교과서나 그런 데서 배워온 우리의 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역사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그런 질문이 오겠죠. 아니, 고구려, 발해가 이 땅에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러면 고구려 발해 후에인 이들은 우리 민족이지 않느냐? 물론 전혀 뭐 0%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과 한국 그리고 모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 이동이 있었고 그 중국과 한국과 모든 민족에게서 중원 대륙에서 문화가 태동해가지고 북쪽과 남쪽은 전부 야만족들이었죠. 근데 북쪽 민족이 이제 혹독한 추운 환경에서 이제 그 어떤 체력과 여러 가지 투쟁 정신을 많이 길렀죠. 그러면서 그 점차 이 중원 문화가 퍼져가면서 점차 깨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점차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쪽을 중원을 침입해 옵니다. 그래서 이쪽을 많이 지배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그 중국 대륙에서도 있었고 유럽에서도 있었고 우리 한반도에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만리장성은 진시황 때 세웠다고 하지만은 그게 사실은 그 명나라 때 세워진 것이고 진시황 때 세워진 그러니까 한나라 때 유지되었던 그거는 더 북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더 자꾸 북방민족이 내려와서 명나라 때 이 정도로 내려온 거죠. 그 한나라가 있은 다음에 그 한나라가 망하고 남북조 시대가 있었죠. 그때 그 전까지 한나라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한족이라고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다시 그 남북조 시대 무슨 선비족 이런 쪽들이 막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단지 만리장성은 이제 명나라 때 이제 이쪽 이렇게 원나라 이후에 이제 이 전체를 이제 통치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만리장성을 세운 것이지, 사실 남북조 시대에 이미 한족들은 상당히 이제 그 북쪽의 침략, 이런 것을 가지고, 피난 와가지고, 강소성, 절강성, 강남, 그리고 그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좋은 지방으로 대명사가 돼 있죠. 이거 마치 서울에서도 강남하면 그렇듯이. 그래서 여기서 내려온 것은 내려온 이제 한족들이 이쪽에 자리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남북조 시대 이후 이 강남이 더 문화의 더 중심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위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쪽이 세력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송나라나 원나라 이런 때 전부 수도를 북쪽으로 했었지만은 이 물자 생산 중심은 항상 이제 강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려와 발해도 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려가 망하지 않습니까? 고구려가? 그런 다음에 고구려 유민들, 고구려 지배계층은 남쪽으로 피해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또, 고구려 유민이라는 건 우리 역사책에서도 배웠지만은, 여기에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에서 보듯이 한자를 쓰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자를 쓰는 나라가, 근데 발해도 또 역시 물론 한자를 쓰는 나라이긴 했죠. 고구려의 장군 대조영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런데 그 뒤에 금나라나 그런 이제 여진만주족의 나라, 여진만주, 몽고족의 나라는 이 한족 문화와 대비되는 그런 이제 비한자 문화권 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발해와 같이 지배계층이 한자를 썼던 그런 우리 이제 정통 민족과는 좀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고구려 발해가 망한 뒤에 만주에 남은 민족은. 그러니까 그쪽을 갖다가 온전히 우리 뭐 반만년 역사에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의 고대 철학 이런 거에 능통하고 서양 철학에도 능통하고 종교 철학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민족에 대해서는 단순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런 이제 이전에 그런 이제 20세기 초에 이렇게 임의로 세워진 그것도 일부죠. 전부가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만주의 독립운동도 있었지만 또 상해의
임시정부가 또 어찌 보면 또 독립운동에 더 줄이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만주에 있었던 그 사관 그걸 가지고 따르고 그러는데 뭐 그래서 무슨 뭐 청나라 원나라도 동이족이었다 뭐 그런 얘기인데 동이족이었다 그러는데 동이족이란 말을 흔히 동이족 하면 자꾸 한국 민족을 얘기하고 그리고 한족과 다르다 얘기하는데 동이족이란 말은 그 한족이란 말이 생기기 이전에부터 있었던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족은 한나라가 세워지고 한나라가 망한 다음에 한나라를 이루었던 백성들. 물론 한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는 중원의 어떤 구주 9개 그런 이제 그 문화민족과 그 오랑캐들 다 포함했죠. 처음 한나라에는. 하지만 이제 그 한나라를 이뤘던 사람들이 그 뒤에 한족으로 남았고. 그러니까 동이족이란 말은 한족과 하고 전혀 이제 대비될 말이 아니고 중국 민족과 대비될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 대륙에서 상대적으로 동쪽에 있던 민족. 물론 그 민족이 이제 그 들어와 가지고 한반도에서 나라를 세웠다 이런 것은 저희 이제 환웅천왕의 나라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거는 됩니다. 하지만 이제 동이족이란 말이 그렇게 근데 동이족 저기 원나라 청나라 그건 한참 후에 이제 한참 문화권 바깥의 민족이 이제 중국을 점령했던 건데 그 원나라 청나라의 지배계 그러니까 뭐 몽고족 그 만주족이 동이족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거는 근데 참 이런 역사와 이런 것에 대한 분석 이런 것에서는 그냥 이제 좀 자세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것이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또 지금의 자리에서도 나옵니다. 이런 이제 만주 북방 역사관을 주장하는 분들은 또 뭐 중국의 북방인들은 한국과 같은 민족은 남방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세뇌를 받고 이제 처음에 중국을 갔을 때 산동성이 가장 우리와 가까우니까 상당히 비슷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 전혀 못 알아듣는 말하고 이제 다르죠. 그리고 또 밥을 전혀 안 먹습니다. 이 양반들은 그냥 그죠. 맨날 빵하고 국수만 먹고 밥을. 그런데 이 남쪽으로 가면 밥을 먹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리고 발음 같은 거 중국어 발음이 여긴 다 굴러가는 권처럼 그리고 받침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가령 지하철 할 때 티에라고 하죠. 티에. 근데 여기서는 티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광동에 가서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한자어 발음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남쪽, 상대적으로 남쪽에서 지켜지고, 북쪽은 왜냐면 북방인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많이 변형됐죠. 북경어 같은 게 만주어를 상당히 포함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주어. 만주어가 더 부드럽고 듣기 좋긴 하죠. 이제 북경어가. 그러니까, 근데 북경어 같은 건 그러고, 우리말과 상당히 다르지만은, 이쪽은 그러니까 도표로 다시 얘기하면은 이 중원 한족이 문화민족이 이제 동이족과 뭐 화하족 뭐 여러 족 한족 이전의 개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북방인들이 자꾸 많이 쳐내려 가지고 이렇게 밀려가면서 이렇게 남방으로도 가고 한국 저기 고려 때도 많이 망명해 왔죠.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과 한국의 한자어 발음은 중국의 남부 쪽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일단 기존의 북방 민족 위주의 우리 민족주의 운동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 있다는 거 그것을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그 강론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앞으로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